안녕하세요, 유닛입니다. 오늘은 바빌론 JS에서 그림자를 어떻게 구현하고 다룰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자는 물체가 빛을 가렸을 때 생기는 시각적 효과인데, 실제 환경에서 공간감, 거리감, 입체감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그림자가 왜 중요한가는 3D를 2D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정보가 제한적인데, 그림자가 없으면 3D가 3D처럼 안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지만 실생활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빛이 있으면 항상 그림자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우선 섀도우 제너레이터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림자를 생성하고 그림자 맵, 섀도우 맵을 관리하는 객체입니다. 반드시 광원을 필요로 하고 그림자를 투영할 메쉬와 그림자를 받을 메쉬를 지정해야 합니다. 코드로는 아래처럼 new babylon shadow generator라고 선언해주고 파라미터로 맵 사이즈와 광원인 light를 넣어줍니다. 그림자를 투영할 메쉬와 받게 할 메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dd shadow caster와 receive shadows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cast가 그림자를 들이우다 라는 뜻이 있는데 caster에 메쉬를 add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자를 받을 메쉬는 해당 mesh.receive shadows equal true 형태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림자의 종류인데요. PCF는 percentage closure filtering으로 주변 픽셀에서 여러 깊이 샘플을 평균화하는 방식입니다. 특징으로는 부드러운 경계, GPU 친화적, 즉 가볍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가장 보편적이고 계단 현상인 엘리어싱이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셀프 쉐도잉, 그림자가 자기 자신한테 투사되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발생한다는 게 이제 단점이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실시간 3D 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PCSS는 Percentage Closer Soft Shadows로 PCF 기반 플러스 Penumbra 계산으로 동작합니다. 거리 기반 소프트 섀도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 광처럼 부드러움이 이제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점으로는 고품질의 자연스러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연산량이 많은 것이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비추를 하고요. 시네마틱 씬이나 캐릭터 중심의 씬, 실사 느낌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푸아송 샘플링은 푸아송 분포 기반 무작위 샘플링으로 평균화하여 동작하고요. 그림자 경계가 퍼지면서 부드러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경계 효과를 간단하게 구현한 장점이 있고요. 여전히 셀프 쉐도잉 이슈와 샘플 수가 고정되어 있어 고해상도에는 역부족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빠르고 부드러운 그림자 연출이 필요한 곳에 푸아송 샘플링 필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익스포넨셜은 깊이 값을 지수함수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림자 경계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퍼지는 특징이 있으며 엘리어싱이 적고 깨끗한 그림자의 형태가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라이트의 방향이나 바이어스 설정이 잘못되면 그림자가 너무 흐릿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실내 공간이나 중간거리 캐릭터의 그림자에 적합합니다. Blurred Exponential은 앞서 말씀드린 Exponential Shadow Map 결과에 블러 필터를 적용하는 것으로 매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그림자 효과가 특징입니다. 고품질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블러 커넬이 클수록 GPU 비용이 커서 주의가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가까운 메인 캐릭터나 전시나 쇼룸처럼 품질이 중요한 곳에 사용하면 됩니다. 클로즈 익스포넨셜도 마찬가지로 ESM 기반이지만 카메라에 가까운 영역에 집중해서 그림자를 생성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매우 선명하고 깊이감 있는 그림자를 생성하는 특징이 있으며, 장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근처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뎁스 스퀘어가 바이어스 설정이 어렵고 원거리 그림자가 잘리지 않게 주의가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1인칭이나 3인칭 게임에서 주인공 주변 그림자나 실내 근접 환경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Blurred Close Exponential이 있는데 클로즈 ESM 결과에 블러 필터를 적용한 것으로 근거리 플러스 부드러운 경계를 갖는 그림자입니다. 이것도 정밀하지만 가장 무겁고 세밀한 튜닝이 필요한 단점을 갖고 있으며 고사양의 전시나 근거리 고품질 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스펙터에서 라이트를 클릭하면 볼 수 있는 그림자 속성입니다. 오토 칼큘레이션 섀도우 G바운스는 섀도우 프러스텀 투사 범위라고 하거든요. 프러스텀은 이거 프러스텀의 깊이 범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으로 씬 내 객체가 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유용하고요. 원하지 않는 클리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면 됩니다. 니어와 파 플레이는 그림자의 시작과 그림자 끝나는 거리입니다. 값이 너무 작으면 일부 그림자가 보이지 않고 너무 크면 해상도가 저하되니까 이것도 유의하시면 됩니다. 바이어스는 그림자가 셀프 쉐도잉 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뎁스 오프셋입니다. 노멀 바이어스는 그림자 투사 시 법선 방향을 기준으로 오프셋을 추가하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니어 파 플레인과 바이어스, 노멀 바이어스를 잘 조절해서 튜닝해야만 원하는 그림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프러스텀은 그림자를 위한 라이트 카메라의 프러스텀을 시각화하는 기능으로 화면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개념에서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만 남았는데요. 그림자는 비용이 크므로 모바일에서는 실시간 그림자를 사용하실 거라면 섀도우 맵 사이즈, 즉 해상도를 줄여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모바일 환경에선 실시간이 아닌 구워서 사용하는, 즉 그림자를 베이크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지파이팅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니어와 파플레인 더불어 바이어스를 잘 조절을 해야 하고요. 라이트의 디렉션에 따라서 그림자가 잘 보일 수도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림자 예제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우측에는 그림자 필터링 옵션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토르스너 메쉬를 하나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카메라와 라이트는 헤미스피어릭 라이트가 아니라 디렉셔널 라이트로 광원을 하나 두었고요. 그림자를 받게 할 대상인 그라운드를 하나 만들어서 리시브 섀도우스를 true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토르스넛을 명시해주고 위치와 옵션들 설정해서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섀도우 제너레이터를 2048 2K로 생성을 했고 라이트 위에서 만든 디렉셔널 라이트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섀도우 제너레이트에 애드 섀도우 캐스터를 이용해서 토르스넛을 그림자를 캐스트 하겠다라고 지금 설정을 해주고 있고요. 기본 세팅으로 바이어스를 0.00001로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보면 GUI를 이용해서 이 버튼들을 쭉 만들어 놨고요. 버튼들을 만들고 이 다른 버튼을 누를 때 기존에 있던 섀도우 타입을 리셋해주는 함수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통해서 UI 배치하는 거 눌렀을 때 각 타입의 어플라이 함수를 통해서 필터링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필터 섀도우 제너레이터에 다 필터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는데 제가 PPT에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use percentage color filtering equal true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셔도 됩니다. 각각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런 부분
계단 현상이 엄청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푸아송, PCF, PCSS 이런 식으로 눌러서 볼 때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러운 익스포넨셜, 블러드 익스포넨셜은 조금 블러 처리가 된 것처럼 경계가 희미해졌죠. 그리고 클로즈 익스포넨셜 누르면 그림자가 사라진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자세하게 보면 이쪽 부분에 이렇게 그림자가 지금 지고 있거든요. 이 위쪽에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림자가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블러드 클로즈 익스포넨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희미하게 처리가 돼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오셔서 버튼 눌러 보시면서 각도도 변경해보고 오브젝트도 변경해서 보시면 조금 더 그 차이들을 명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즈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앞서서 이제 인스펙터에서 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제 설정들이 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오토 캘큘레이션 섀도우 지바운스가 있거든요. 요거를 켜서 활성화 해주시면 그림자가 쨍하게 바로 바뀔 겁니다. 네.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섀도우의 니어 플레인과 파 플레인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이거든요. 요거 다시 한번 초기화해서 보여드리면 라이트 누르고 니어 플레인과 파 플레인이 0,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클로즈 익스포넨셜을 눌러도 똑같이 0, 0이거든요. 근데 이 오토 칼큘레이션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8.3, 12.7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시려면 디버그에서 디스플레이 프러스텀을 켜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 오토 칼큘레이션이 꺼져 있으면 이 프러스텀의 길이가 조금 더 길게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빠르게 세팅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니어 플레인과 파 플레인이 각각 0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저 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림자를 이만큼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화면에서 지금 디스플레이에 그려지고 있는 3D 오브젝트는 이 영역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거리까지를 검사를 하는 게 성능상 조금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큰 모델링 파일을 올리거나 뭐 공간을 지금 그리고 있다 하는 게 아니라면 이 오토 칼큘레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필요한 부분만 계산을 해서 그리면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PCF나 PCSS 같은 거를 눌렀을 때는 오토 칼큘레이션 오히려 방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푸아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나오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자가 잘 나오거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니어 플레인, 파 플레인과 바이어스, 노멀 바이어스를 잘 조절해서 그림자 세팅을 튜닝을 하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링크를 유튜브 더보기란에 알아 놓을 테니까 직접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자가 있고 없는 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큰 차이가 나는 건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웹GL로도 쨍하고 이쁜 그림자를 사양에 덜 구애받고 구현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그림자 심화 버전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